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7월 25일 월요일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탈출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한때 2차전지 전해에 관련된 기업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요. 양극재를 제외한 2차전지 전체가 이제 우리가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동화기업이나 이런 첨보, LN 이런 기업들, 엔캠 이런 기업들이 큰 조정을 좀 많이 나왔죠. 아마 전해핵과 전해칠 관련된 기업들이 이러한 2차 전지 상승 트렌드에서 비껴난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봉쇄가 되고 또 중국의 수출이 안 되고 중국이 올려 조달을 해야 되고 근데 가격은 기초적인 가격들은 크게 오르고 이러한 수란들이 잘 맞지 않으면서 Q가 줄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러한 최근 한 6개월, 7개월, 8개월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늪속에 빠져 있는 동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동사는 99,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던 게 2022년 거의 1월이었는데요. 이게 56,800원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나고 지금 65,000원에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들이 딱 그래프 모양으로 전고점 8만원 수준은 이 정도는 탈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MACD 기술적 지표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동사가 8만원 탈환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슬쩍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적고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65,000원, 7만원이 일단 목표, 그 다음에 8만원이 2차 목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추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에 바닥이니까 좀 사기 시작했죠. 6만 원대 오니까 바닥에서 사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거의 건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외국인들의 눈에는 전해액과 전해질 관련된 이러한 2차전지 쪽에서 약간 마이너티한 그러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개인들은 사서 늪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 종목을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수급에서의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44,000주가 그냥 가장 최근에 가장 물량이 많은 상태인데 지금 24,000주였으니까 공매도는 줄고 있다.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매도 쳤던 것을 좀 풀고 매수로 환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추이에서는 동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동사의 결론부터 봅시다. 8만 원에 도전을 할 것이다. 전방 산업인 건설 부자의 불황이죠. 불황이 일단 치명적이다. 건설 사업이 불황이 일단 동사에게는 좀 치명적이죠. 왜 그러냐면 동사의 합판이라든지 PB 같은 그러한 제품이 건설 전방 산업에 영향을 크게 받죠. 전액 사업은 중국 시장 봉쇄라든지 판매 감소로 단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반등을 재개할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LIPF6 유프라 인산 리튬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5월부터는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죠. LIPS 피전해지를 기본으로 해서 전해액을 만드는데 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동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이 양극재는 굉장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또는 동등한 상태에서 가격을 판가를 상승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기타 업종들은 굉장히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하고 그렇죠? 경쟁이 심하고 또한 여러 업체들이 물량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반기 이후 일단 원목 가격이 하락했죠. 네, 목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봉쇄가 해제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호황이 바닥을 탈출하는 가능성은 산업 호황으로 이제는 전해 기업들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고체 전해질 부분이 순환매로 한 번은 돌아올 상황이 됐죠.
동사의 고체 전해질 연구 능력은 이제 알려져 있어서 정부와 같이 또 삼성 SDI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순환매로 한번 고체 전해질 분야가 제가 봐서는 올 하반기에 한번 순환매로 돌아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8만 원까지는 지키며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7만 원 탈환이 1차 목표이고 8만 원 탈환이 2차 목표이다. 이제 모든 어려움은 좀 지나갔다. 하지만 급하게 V자 반등은 나타나지 않죠. 일단 2차 전지 내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는 없습니다. 역시 양극재가 1번이고, 그 다음 온통형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전해질 분야라든지 전해액과 전해질의 이런 수급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버티는 중장기적 전략으로 가는 그러한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결론 부분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사를 분석하려면 동사는 대체 어떠한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액을 발생하느냐 보면, 동사는 일단은 MDF, 우리 합판이라고 하죠. 합판이 15.2로 가장 높은 어떤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14.4, 그 다음 쭉 오면은 해외 베트남에서 15.6%, 베트남도 MDF라든지 목재 관련, 합판 관련 그런 것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쭉 오면은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전해액은 전체 매출액이 12%까지 올라왔죠. 네, 2021년 말에는 8.9%였는데 12%, 지금은 13, 14, 15까지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죠.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라는 동사의 자회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출액을 통해서 동사 사업부를 뜯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분석 포인트는 합판보다는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전해액에 대한 기본 분석이 중요하죠. 자, 2차 전지를 뜯어보면 2차 전지 배터리를 뜯으면 양극재가 전체 가격이 36%를 차지합니다.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가 2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전해액은 다시 3개로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외우라 그랬죠. 첫째는 전해질이 40%, 첨가제 30%, 유분 30%, 용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극재가 36%, 음극재 13%, 전해액 14%, 분리막 9%, 기타 28% 되어 있는데, 이 전해액 14%가 다시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전해질 40%, 유분 30%, 첨가질 30%. 그래서 동사는 전해질, 유분, 첨가질을 합쳐서 만들어진 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렇죠. 동아 일렉트로나이트가 이 전해액을 생산해서 삼성 SDI와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전해질은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다양한 전해질이 있고, 그 전해질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늘어나는 추세가 있죠. D전해질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 파란 게 D전해질은 늘어나고 있고, 뭐랄까, 이게 그레이, 이 회색이 F전해질은 또 F전해질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P전의 LiPF6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전해질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그들 사이의 경쟁력도 치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배터리를 보면, 배터리는 양극에서 전자가 흘려서 음극으로 가면서 전액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 이 사이를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그 사이에 전액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전액은 세 가지 형태로가 합혀져 있어 만든다. 리튬, 전해질과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전해액을 만든다. 그래서 이 전해액이 이제 만들어진 후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전해액은 전지의 수명, 안정성, 에너지 밀도, 출력 강도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2차 전지의 소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이 전해액을 만들어서 삼성 SDI와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해액은 이 리튬이온 전해질과
유기용매와 첨가제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수입해 와서 전해액을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전해질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수익이 줄겠죠. 또 유기용매 가격이 오른다면 또 수익이 줄어들고 첨가제 가격이 들어간다면 또 수익이 줄겠죠. 이러한 것들을 기초 소재를 사와서 만드는데 이것들을 과연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핵심인 거죠. 최근에는 그렇게 강하게 양극재처럼 전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해액 사업도 만만한 산업이 아닙니다.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큰 투자와 한번 장치가 형성이 되고 어떤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와 연계가 된다면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고차가 되는 거죠. 반도체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기업의 연결 실적 매출액을 보면 이 중에서 동화 일렉트로나이트가 가장 중요한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0년 1조 1929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죠. 작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9324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죠. 이 중에서 밑으로 쭉 오면 동화 일렉트로나이트는 작년에 879억, 올해는 1811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3130억까지 매출이 올라가죠. 내년에 1조 3900억 중에서 매출액이 3130억을 차지한다면 거의 25%가 넘는 그러한 수준까지 매출액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올라오는 거죠. 이처럼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성장성이 동사의 가장 큰 먹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작년에 명업이익이 1049억이 났죠. 올해는 1276억이 나는데 이 중에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수익을 보면 작년에는 5억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4억, 내년에는 157억, 그 다음 188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2023년에 가장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에 다시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좀 슬로우한다면 전해액과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다시 순환면 한번 돌 것이다. 여기에 고체 전해질까지 붙는다면 기술력까지 본다면 그로스까지 붙는다면 동사는 한번 8만 원을 향해서 올라갈 확률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익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지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온 원인은 뭐였는가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830억, 영업이익 286억이 났죠. 실질적으로 시장 예상과 거의 비슷한 그렇게 크게 실망을 시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적 호전은 모두 MDF와 PB 판가 인상 및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죠. 1분기 때만 해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것을 판가에 전이시키면서 영업이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부분은 매출액은 361억 원은 전분기 대비 150% 증가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큰 성장력의 모습을 보였죠. 전기차, 배터리형, 중대형 전액 출하 증가 속에서 전동공구 수요 강세로 소형 전액 매출이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주로 견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이익을 내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소형 전액 쪽이네. 지금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용 EV 쪽은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형 전액,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소형 전액이 가장 큰 동사의 Q와 P를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는 원재료인 전해액의 원재료인 전해 진리를 원재료액이 포함되는데 이 전해 질이 LiPF6 그 유명한 6브라 인산 리튬인데 이거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을 좀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따라서 LiPF6 보통 범용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피전해질의 스팟 가격이 올 에이프릴 4월까지는 이렇게 높았죠. 거의 53 이안, 53 이안까지 53만 이안이죠. 15,300 이안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최근에는 가격이 급한 톤당 53만 이안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과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첨가제 분야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합판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가격들이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가격 판가 인상분을 전이시킬 수 있느냐, 이게 유지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2분기 영업실적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죠. 자, 또한 전해액은 전해질하고 유기용매하고 첨가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해액 첨가제하고 유기용매 가격도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2분기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동사의 전해액은 기초 소재에 사용되는 가격, 원가 인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Q만 중국 봉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풀리기, 유럽 이런 것들이 풀리기만 한다면은 동사의 2분기 영업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전해액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방금 볼 수 있죠. 문제는 전방 산업에 있는 거죠. 동사의 약 15에서 20%가 이 목재 산업인데, 이 목재 산업의 전방 산업은 건설 산업이죠. 건설과 재건축 산업인데,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고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고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전방 산업 침체가 과연 목재 산업 MDF라든지 PB와 같은 그러한 상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축이 시장에서 동사의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 한 축은 MDF, 합판 가격, 하나는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의 전해액인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MDF가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동사의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우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이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 둘 다 올라가야 2분기 실적이 좋을 건데, 이런 면에서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은 기술적 반등 정도, 이 정도가 1차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와 합판 같은 시장은 우리나라 건설과 글로벌 건설 시장이 침체로 간다면 이제 이 부분을 만회할 마지막 희망은 전해 분야이죠. 동사가 최근에 캐파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고객사 물량 증설에 대응하기에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법인을 설립해 이듬해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 올 4월부터 이 헝가리 공장은 가동에 들어갔죠. 지난해 3월 설립된 미국 법인은 올 24년부터 생산 목표로 올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미국 공장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죠. 이를 통해서 올해는 5만 톤 수준의 전해액 생산 능력, 이것을 2024년께는 10만 톤으로 몇 배? 2배 정도 확장을 시킬 것이다. 이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가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상승하는 트렌드를 타줘야 동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해액 시장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약 7조 6천 시장, 24년은 9조 3천, 25년은 거의 10조가 넘는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CAGR로 연평균 24.3%나 상승하는 그러한 급성장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이 동사의 하반기 실적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1분기 대비 소폭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상 및 제품 믹스 개선, 베트남 북부 공장 가동 회복이 동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성장력의 핵심인 동아 일렉트로나이트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고객사와 사업 확대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최근 LIPF6, 육브라 인산 니튼 스팟 가격 하락은 장기 계약 협상 과정에서 동아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해액 생산 캐파는 5만 톤, 앞에서 했죠. 고객사 증설 및 정발 수요를 감소해서 내년에 24년에는 10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공장들이 가동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원목 가격,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동사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침체 부분을 원자재 가격에서 하락폭을 얼마나 잘 상쇄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침체에 들어가고 재건축이 좀 힘들어진다면, 대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부분의 충격을 좀 흡수해 간다면 이제 동사의 미래 먹거리인 전액 시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사를 8만 원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 마지막은 역시 고체 전해질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동아기업은 전해액 부분에서 중장기 성장 발판도 마련하고 있죠. 고체 전해액 개발을 통해서 국제과제 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삼성 SDI와 함께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일럿으로 실험실에서 생산을 해보고 이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시험 생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콜 테스트를 통해서 본격 생산에 나서야 되는데, 이 과정이 4, 5년은 충분히 걸리는 시장이죠. 고체 전해질 시장은 보통 2025년에 개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사가 얼마나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고 시장이 고체 전해질 시장으로 부를 것이냐,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 불었던 그 바람이 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로 한 번씩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늪속에 좀 빠져있는 동아기업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65,000원인데 7만원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8만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버틸만 하다. 지금 핵심 키포인트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다시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베트남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물론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가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균형을 맞출 거라 예상을 하며, 역시 전액 시장이 다시 증설이 이루어지고 원가가 하락하고 판가가 인상이 좀 이루어지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SK언디 다시 많은 오더를 받는다면 동사의 상승 트렌드, 그리고 고체 에너지 시장이 한번 순환매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8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좀 늪속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올라와서 우리들의 원금을 좀 회복하고 대박의 수익을 주는 그런 옥동자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